멀고도 가까운 나라 폴란드. 이 나라의 한 역사교사가 수업 도중에 한 중국인 학생으로부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사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마렉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 없는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고 서점에는 한국 소설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조카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매일 밤 울며불며 보고 있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또 다른 아시아 트렌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문화와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는데 등장인물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 끈질긴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마치 우리 폴란드 사람들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무실에서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웨이, 장밍, 왕샤오 등 몇 명의 학생들이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 너희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음식이요? 그저 매운맛, 짠맛, 단맛이 몇 가지뿐이에요. 우리 중국 음식에 비하면 정말 단조로워요.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거든요. 조선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사실상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시끄러워요. 특히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항상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술 마시면 더 심해져요. 이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서 느꼈던 섬세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성형수술을 해요. 특히 여자들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얼굴을 찾기가 힘들어요. 김치도 원래 우리 중국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복도 우리 한포에서 나온 거고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가져가서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게 정말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제가 느꼈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착각이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중국 웹사이트들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한복, 단오절, 심지어 한글까지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을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콘텐츠들도 많았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조선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가리킬 때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군요. 마치 한국이 중국의 한 민족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진실과 정치적 선전이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운 좋게도 우리 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화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서둘러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제가 중국 학생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수민, 박지호, 이예린 등 몇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인상부터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입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해봤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중국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혹시 기분 나쁘지 않니? 그러자 수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문화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지호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학생들에게서는 문화적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아, 그런데 교수님, 저희 오빠는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에 가야 해요. 군대, 의무적으로? 네, 보통 2년 정도요. 힘들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 남자들이 시끄럽다고 했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시끄러움이 어쩌면 강인함과 씩씩함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국민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2년간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수록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저로서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자의 변형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거든요. 그리고 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효 채소라는 개념은 여러 나라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김치는 독특한 양념과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폴란드의 피에로기가 만두의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음식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때쯤 저는 제 수업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사 강의에서 한국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다루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한국 관련 수업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답변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성형수술, 매운 음식 등등.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은 분명히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발효 채소와는 완전히 다른 발효 과정과 양념을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을 사용한 독특한 맛의 조화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표음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죠. 이는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한복도 중국의 한푸와는 다른 실루엣과 색감, 그리고 착용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성 한복의 치마 라인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죠.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그리고 최근의 문화 한류까지 시간 순으로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60여 년 만에 G20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죠?
저는 잠시 고민한 후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역사적 관계,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쟁 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 복무를 합니다. 2년간 말이죠. 이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국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약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야,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편견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한국 학생들을 만나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지. 진실은 항상 편견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야.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련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했죠.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이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K-팝 하나만 봐도 서구의 팝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해서 전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는 음악을 만들어냈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한국 관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고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상호,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논쟁들에 대해서 말이죠. 중국 학생들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 지류가 합쳐지면서 더 큰 강을 이루죠. 중국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판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음악 장르입니다. 서사와 음악이 결합된 형태인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예술이죠. 그리고 한국의 영화를 보면 서구의 영화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담아내고 있어요.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한국 영화들을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중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한국 문화의 기원에 대해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원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의 파스타나 프랑스의 바게트가 메소포타미아 음식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세계가 인정하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건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입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자동차는 세계 5위, 조선업은 세계 1위. 이런 성과들은 단순히 운이나 외부 도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한국 관련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팝, 드라마, 게임, 기술력 등등.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혁신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BTS를 보세요. 서구의 팝 음악 형식을 사용하지만 가사에는 한국의 정서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죠.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서구의 서사 구조를 사용하지만 한국적인 가족 관계와 인간미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대신 그것을 기회로 만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았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었던 할머니가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크게 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신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 전체로 확산된 게 오늘날 한국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작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꿈꾸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긍정적 사고방식 말이죠.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말했던 편견들은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활력과 에너지의 표현이었고, 단조롭다는 음식은 실제로는 매우 깊고 복합적인 맛의 세계였습니다. 모방한다는 문화는 사실 독창성과 혁신의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2년씩 군 복무를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책임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꿈꾸는 큰 뜻,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 모든 편견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무슨 주장을 하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폴란드의 한 역사교사로서 저는 한국의 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코발스키의 이야기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한국팀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이해해주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특히 군복무에 대한 부분에서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군요. 중국 애들이 우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좀 화나네요. 하지만 이 폴란드 선생님처럼 진실을 알아봐 주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역시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는 말이 맞네요. 아무리 중국에서 억지 주장을 해도 현실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영상 더 많이 퍼뜨려야겠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솔직히 중국이 문화적으로 한국에게 시비를 걸 때마다 화가 많이 나네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 더욱 성장해서 성과로 보여주면 중국을 제외한 외국들이 진실을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